이어서 기본 강의 쪽지 시험 9회입니다. 보정 보시죠. 보정. 1번. 최초 거절료에 대한 보정이 최초 출원 명세서 등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항상 신규사항 추가 금지를 이유로 최후 거통하는 것은 아니다. 보정이 이제 47조 1항 본문 1항 1호, 2호, 3호 시기 보정이 있죠. 얘가 최초, 최후 재심사 청구 시 보정이죠. 특허 결정 등본 송달 전 보정이 될 거고, 요 두 개의 보정은 47조 2항 만족하면 되고, 얘는 47조 2항 3항 그리고 새로운 거절료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요 보정은 무조건 수리합니다. 보정 각하의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위반하면 보정 각하가 되는 거죠. 보정 각하하고 보정 전 명세서로 심사합니다. 얘는 보정 각하하지 않고 보정 후 명세서로 심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문은 요거죠. 최초 거절료 통지 받고서 보정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47조 2항에 따라서 신규 사항 추가가 됐어. 그럼 새로운 거절료가 나왔기 때문에 최후 거통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초 거절료에 거절료가 있겠죠. 거절료 1번이라고 가정해볼 거절 1번이 있었어. 근데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거절료 통지한 기통지한 거절료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심사관은 기통지한 거절료와 같은 거절이유로 거절 결정할 수도 있어요. 최후 거통 없이. 항상 최후 거통하는 건 아닙니다. 2번. 외국어 특허 출원에 대한 명세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 도면에 기재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최명도 범위에서 해야죠. 또한 보정은 최종 국어 번역문 또는 그 특허 출원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 설명본 제외해서 범위에서 해야 된다. 즉 얘는 47조 2항 전문과 후문으로 나눠지고, 전문은 원문 신규사항, 후문은 번역문 신규사항이죠.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거절 이후 정보 제공 사유, 특허 무효 사유. 얘는 거절 이후 정보 제공 사유인데 특허 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 강의 제일 마지막 거 3제법 흠결시 취급에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디자인 보호법까지 다 끝난 다음에 3제법 흠결시 취급 한꺼번에 다시 한 번 더 특허 상표 디자인 비교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특허 기본 강의랑 상표 기본 강의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특허 중국 강의 할 거고, 그리고 6월에 디자인 기본 강의 할 거거든요. 6월에 디자인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6월에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심사 기준이 이제 개정될 거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한 거고, 제가 심사 기준 개정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물에 왔습니다. 거의 다 개정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정될 거고, 참고로 내년에도 개정될 거야. 내년에도. 근데 내년에 개정될 건데 내년에 1차 시험에는 반영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 2차 시험은 반영될 겁니다. 항상 개정되는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공부를 밀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수강생 분들은 제가 특허 기본 강의나 상표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톡 좀 주세요. 개인톡 좀 주셔야 제가 뭔가 업데이트 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공지를 드립니다. 제가 다양한 루트로 아무리 공지를 드려도 여러분들 그 공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지를 못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수강생분들만큼은 추가된 부분, 또 이제 최신 판례 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제가 좀 직접 전달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개인톡 주시면 제가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불안해서. 이걸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달 드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뭐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옥하방 이렇게 공지는 드리지만 제 수강생 분들 어떤 수강생 수랑 그 조회수가 좀 달라.
조회수가 한참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톡 웬만하면 좀 주십시오. 예, 종합반 분들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되는데, 단가분들이 이제 제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좀 그런데 뭐랄까 컨택트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꼭 개인톡 주시길 바랍니다. 기출지문 보죠. 기출지문. 첫 번째, 최후 고통에 따른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유가 생긴 때에는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하게 되나, 그것이 재심사 청구 전에 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각하를 할 수 없다. 요거죠. 최후 고통에 대한 보정이 부적법하면 각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여기도 재심사 청구 시에 따른 보정이 위법하면 이제 각하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출원했어. 그리고 보정했어요. 그리고 이 보정을 제가 임시로 47조 47조 1항 2호 또는 2호 시기 보정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하면 이 보정이 부적법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각하해야 돼. 부적법하기 때문에. 근데 각하하지 않았어요. 착오로 각하하지 않고 더 심사가 진행됐어요. 심사가 진행돼서 더 심사가 진행돼서 거절 결정이 나왔어요. 거절 결정. 보정 각하하지 않았다라는 건 보정 전 걸 가지고 심사해서 거절 결정한 거거든요. 거절 결정. 그래서 여기서 재심사를 청구할 거예요. 재심사 청구할 때도 역시 보정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심사관이 이거 각하하지 않았다라는 착오를 여기서 인지를 한 거야. 이제 와서 이걸 각하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정 각하하지 않았어요. 보정 각하하지 않고 보정적으로 갖고 거절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정 각하하겠다? 라고 하면 보정 각하하지 아니한 심사관의 처분, 즉 특허청의 처분을 신뢰한 출원인 보호가 안 돼요. 출원인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정 각하할 수 없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후 고통에 따른 보정 및 재심사 청구 시 수반한 보정 시 구성 요소의 직렬적 부과로 청구범위 감축되더라도 청구 범위가 변경되면 보정 허용되지 않는다. 자, 보정 범위는 최후니까 요거네 새로운 신규 사항 추가 금지, 감자알명 백, 새로운 거절료가 아닐 것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청구 범위의 실질적 변경은 상관없어요. 이게 출제 의도는 과거에 청구범위 실질적 변경이 안 된다라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출제 의도예요. 이건 이제 삭제된 조문이고, 참고로 현행법 정정심판, 정정청구에서는 청실확변, 즉 청구 실질적 확정 변경이 안 된다라는 어떤 제한이 있기는 해요. 그것과 좀 비교해 보면 정정 후에는 청실확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정의 경우는 청실확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실확변에서 청구범위 감축이어야 되니까 확장은 안 돼. 그러니까 청구범위 변경은 돼요. 청구범위 실질적 확장 변경, 우리들의 용어로 청실확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확장은 안 되지. 41조 3항에 따라서 감축만 되는 거니까 변경은 괜찮아. 변경. 하지만 정정은 청실확변 다 안 된다라는 거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정정에서는. 세 번째 질문. 보정이 최명도 범위를 벗어나서 신규 사항 추가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거절 이유가 되고, 이를 일단 등록되었더라도 무효 심판 사유가 된다. 맞죠? 41조 2항 전단은 이제 무효 사유. 전단이 최명도죠. 최명도. 전문이. 네 번째 질문. 거절 결정에 대해서 61조 2의 1항에 따른 출원인의 재심사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거절 결정 취소되는 건 아니다. 틀렸죠? 재심사 청구하면 바로 거절 결정 취소돼요. 바로 취소되는 거야.
거절 결정 취소되고 다시 거절 결정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특허 결정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최초 거절료 통지에 따른 보정으로 거절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 결정. 최초 거절료 통지에 따른 거절 이유와 같은 거절 이유로 거절 결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 질문. 출원인은 최초 거통 받기 전까지 자진 보정. 요 식이 보정이네. 거통 받기 전에 자진 보정. 에서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가 없는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조 경우에도 47조 2항 신규사항 추가는 불가합니다. 마지막 기출. 최초 거절료 통지 받고 해당 거절료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거절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항에 대해서 보정할 수 없다. 거절료 통지 받고 보정할 때 이런 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거절료 통지와 관련된 내용만 보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절료 통지와 관련 없는 내용도 보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분할 출원 보겠습니다. 분할 출원. 1번. 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나 확선을 적용할 때에는 당해 출원이 분할 출원인 경우 분할 출원은 분할 출원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자, 분할 출원 효과 원칙 소급표 예외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급이 안 되는 경우 빼고는 다 소급이 되는 겁니다. 예외가 확, 공, 조, 국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확이 뭐야? 확선에서 즉 분할 출원이 타 출원인 경우에는 확선에서 분할 출원이 타 출원이 소급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분할 출원이 당해 출원이면 예외 아니지? 원칙으로 가는 거야. 분할 출원이 당해 출원이라는 건 선 출원이 있고 분할 출원이 있는데 선 출원과의 관계에서 확선이 문제될 때 분할 출원은 소급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다. 다시. 자, 이게 있어요. 답이 출원했어. 자, 을이 여기서 출원했어. 얘가 출원 공개가 돼. 확선 문제 되겠죠, 확선. 이게 당해 출원이고 이게 타 출원이야. 확선의 적용 범위죠. 근데 얘가 분할 출원이라 해볼게. 분할 출원. 원 출원 여기 있단 말이야, 원 출원. 그럼 얘 출원을 이로 뗀 거 할 거야. 그럼 확선 벗어날 수 있겠죠. 이게 소급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럼 소급 안 되는 예외의 확선은 뭐냐라는 건데 답이 출원했어요. 요게 공개가 됐어. 그리고 을이 여기서 출원했어요. 확선 적용되겠죠? 근데 이게 분할 출원이야. 분할 출원. 여기 원출원 있겠죠? 원출원. 여기서는 이걸 일로 소급시키지 않고 이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소급시키지 않겠다. 이거 확공주고 분할 출원 소급표 예외에서 확선이 이 확선을 말해. 그래서 분할 출원이 당해 출원인 경우, 분할 출원이 여기 있다. 당해 출원인 경우에는 소급되는 거야. 하지만 분할 출원이 타 출원인 경우 확공, 조국 등 요게 예외가 적용돼서 분할 출원이 타 출원이면 소급되지 않고 요때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원 출원도 뒤에서 출원 공개 등록 공고되면 확선 인정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첫 번째 줄 끝에 확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특허 출원이 분할 출원이다 라고 하면 소급표 인정되는 거죠. 타 출원이 분할 출원이면 소급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당해 출원이 분할 출원이면 소급표 인정됩니다. 두 번째 2번 특허 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 공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분할 출원도 못한다.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지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원 출원에서 공제 주장 안 했어도 분할 출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분할 출원에 대해서 공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 출원이 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한 특허 출원인 경우 분할 출원한 때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간주 나머지 읽어보고 증명서류 제출 간주 이렇게 되죠.
즉 원출원이 우주를 했어요. 54조에 따라서 우선권을 우주를 했어. 그리고 증명서류도 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간주 되는 거야. 즉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하고 증명서 냈으면 분할출원도 자동 승계되는 거죠. 55조도 마찬가지. 55조도 우선권 주장했어요. 근데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그 우선권 주장을 간주하는 거야. 조심할 건 54조는 증명서류를 내는데 55조는 증명서류 안 내잖아. 따라서 증명서류 제출 간주는 없는 거야.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게 바로 4번입니다.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 출원이 55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특허 출원인 경우 분할 출원할 때 한때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55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한 것으로 보며 맞죠? 우선권 주장 간주 자동 승계.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제출된 증명서류 또는 서면이 있으면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제출 간주 틀렸죠? 국내 우주는 증명서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하시고 기출 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은 반드시 청구 범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발명의 설명 도면, 즉 채명도 범위에서 원출원의 채명도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할 출원이 특허법 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분할 출원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된다. 분할 출원에 대해서 이게 분할 출원이라 할게. 분할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할 거예요. 증명서류 내야 될 건데 언제까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내야 돼. 근데 분할 출원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낼 수도 있어. 따라서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분할 출원일부터 3개월 중 늦은 날까지 내는 겁니다. 늦은 날까지. 따라서 틀린 지문이죠.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아니 3개월 이내라는 그 만료일이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보다 짧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4개월까지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출원을 한 자의 자 또는 승계인이고 공동 출원의 경우에는 전원 일치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분할 출원, 원출원 또는 승계인이고 공동 출원이면 전원 일치. 그 다음 문제. 분할 출원은 출원서의 채명도에 기재된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 출원이면 번역문 내야 돼. 번역문 안 냈으면 원문 기재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아니야. 원출원이 번역문 안 냈으면 분할 출원이 안 돼요. 번역문을 내야 분할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출입니다. 분할 출원은 특허 결정 등본 송달을 받은 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 설정 등록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 출원할 수 없다. 3개월보다 짧은 날까지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